어머니의 병을 고친 효자. 경상북도 울릉군에는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성인봉이 자리 잡고 있지요. 성인들이 모여 노는 곳과 비슷하다고 하여 성인봉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하지요. 특히 정상 부근에는 사람에 의해 훼손된 적이 없는 천연 그대로의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되어 있지요. 성인봉에는 귀한 식물이 많아서인지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옛날 서라벌의 어느 산골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바느질을 했고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하며 그럭저럭 끼니를 이어가며 살았어요. 어머니는 인자한 성품이었고 아들은 영리하며 효심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앓기 시작하더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아들은 몹시 애가 타고 걱정이 되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스레 간호하였지만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웃들도 아들의 효심에 감동하여 간병도 도와주고 음식도 해다 주었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의원들을 찾아가 지어온 약도 끝내 효험이 없었고 어머니는 하루하루 앙상하게 야위어 갈 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 곁에서 간호하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 너의 그 지극한 효성이 기특하구나. 어머니에게 효과가 있는 약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내일 배를 타고 한 섬에 가서 산에 오르면 산삼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찾아오거라. 라고 하였어요. 잠에서 깨어난 아들은 혹시 하늘이 날 돕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는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에 어린 너를 어찌 보낸다는 말이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너를 보내지 못하겠다. 라며 아들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 꼭 약초를 구해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는 이웃들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 부탁하고 길을 떠났어요. 아들은 바닷가에 도착하여 마침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여러 날을 험한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타며 간신히 어느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산마다 오르내리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산삼을 찾아 헤매었어요. 며칠 후 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산삼을 찾다가 바위에 기대어 잠시 쉰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꿈에 다시 노인이 나타나 바위 옆에 있는 붉은 열매가 달린 풀이 산삼이니 캐어가거라. 라고 하였어요. 잠에서 깬 아들이 바위 옆을 보니 과연 붉은 열매가 달린 풀이 있었어요. 그 풀을 뽑으니 뿌리가 무척 굵었어요.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산삼을 잘 챙긴 다음 산을 내려와 육지로 돌아가는 배를 탔어요. 며칠 후 육지에 도착하여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라며 산삼을 푹 고아 어머니에게 드시게 하니 얼마 후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이런 효자 아들의 사연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결국 아들은 그 효행을 인정받아 왕에게 후한상을 받게 되어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효과가 있는 약초를 구하러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육지에 사는 효자가 산삼을 찾기 위해 울릉도라는 섬에 들어와 산삼을 구하게 된 것으로 울릉도는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섬으로 성인봉은 효험이 있는 약초가 있는 산으로 설정되어 환상적인 분위기의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죽여주시당. 이조 초에 이름난 재상 고불 맹사성이 고향인 온양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중도에서 비를 만나 용인의 어느 객주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행색을 번듯하게 차려입은 젊은 선비가 먼저 들어앉아 있다가 초라한 풍채의 맹사성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는 태도가 눈에 남을 정도였어요. 맹사성의 검소한 옷차림을 보고 정체를 알아채지 못한 젊은이가 그를 놀릴 양으로 늙은이, 심심한데 우리 공당놀이란 걸 해볼까요? 그러시오. 그러니까 대금 말 끝에 공이라고 하고 나는 말 끝에 당이라고 하는 거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거 좋지. 근데 젊은이는 어디 가는 공?
한양에 간다? 한양엔 왜 가는 공?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 과거 시험은 봐서 무얼 하려는 공? 하고 묻자. 장원 급제하여 입신양명할 거다? 하며 자신만만하게 웃어 보였어요. 맹사성은 그런 선비의 행동이 조금 웃기기도 하고 또 자신이 과거 시험 면접관이기도 해서 슬쩍 운을 띄워보았어요. 내가 좀 도와줄 공? 유생은 더 크게 웃으며 예끼 늙으니? 실당, 실당. 하며 호탕하게 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마침 그럭저럭 비가 그치고 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과거 시험 당일이 되고 맹사성이 최종 면접관으로 응시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함께 공당 놀이를 했던 선비의 차례가 되었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잔뜩 긴장한 채 면접관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맹사성은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선비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해서 시험은 좀 어땠는 공? 하고 물었어요. 놀란 선비는 토끼 눈을 하고 비로소 용인서 농담하던 그 늙은이가 맹정승이었던 것을 알고서는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려 대고는 제발 죽여주시당, 죽여주시당. 하고 외쳤다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